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 15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유동부채를 지나서 비유동부채 파트로 넘어왔어요. 페이지는 138페이지고요. 자, 우리 지금 한창 열심히 배우고 있는 재무상태표 부분에서 자, 자산 부분 우리 공부를 했었고요. 부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는 자본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부채 우리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나눠지는 기준은요, 1년 이내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인지에 따라서 1년 이내라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우리가 갚아야 된다면 비유동부채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요 비유동부채 요 파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동부채라 한다면은 내가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돼요. 언제부터? 결산일로부터. 결산일 언제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앞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라면 유동부채에 들어가고요. 1년 이후에 갚을 돈이라면 비유동부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자, 이제 큰 투자를, 큰 사업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돈이 필요할 거예요. 바로 우리가 뭐 필요한 설비나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걸 샀다고 해서 그게 바로 돈으로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 쪽으로 해야 우리가 바로 다음에 그 돈을 갚을 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돈을 모집을 할 때는 비유동부채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돈이니까 지금 돈을 잔뜩 빌려다가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되겠죠. 만약에 유동부채로 들어온다면 바로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기업의 뭐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라는 거는 주로 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를 잡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톤이 아니죠, 그 큰 돈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회사채, 줄여서 사채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당장 전 직원이 그만둬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을 주라고 합니다. 그 퇴직금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미리 마음속에 우리가 저장을 해놓는 거, 미리미리 줄 돈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는 거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1번 비유동부채의 의의입니다. 자, 비유동부채는 자, 밑줄이요,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채무. 자, 결산일 한 다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2월 31일이라고 적어주세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날부터 앞으로 1년 이후에 내가 갚아야 되는 빚, 이게 바로 비유동부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 바로 아래 문단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비유동부채 안에 뭐 있느냐? 방금 보셨던 사채,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장기차입금. 뭐예요, 장기차입금? 1년 이후에 갚을 빌린 돈이에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채 보도록 할게요. 비유동부채의 종류 그 밑에 네모박스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3개 있죠? 일단 별표시 치고 갈게요. 사채의 별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사채 설명 밑줄 칩니다.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자, 설명은 바로 드릴게요. 자, 밑에 장기차입금 밑줄 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어요.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그 아래 퇴직급여 충당부채 별표시 하시고요. 밑줄 칩니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부채입니다. 자, 사채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채 위에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래요. 우리 주식회사 짱구 패션 여기서요, 이제 신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우리 모집을 해야 돼요. 그 모집을 집단적으로 잔뜩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집을 하는 내용인 채권을 사채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사채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반가로 1번 사채.
자, 사채는요, 큰 돈을 빌려올 때 우리가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서운 사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에 회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회사채인데,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줄여서 사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은 제가 한번 이야기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편하게. 자, 주식회사 짱구를 운영하는 짱구는요, 아니죠, 주식회사 짱구 패션을 운영하는 짱구는요, 다음 해 2021년부터는 회사를, 사업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확장을 시켜서 뭐 이런저런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요, 뭐 아주 매장을 럭셔리하게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30억 정도가 필요해요. 3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짱구 패션에서. 자, 짱구는요, 이 30억을 빌릴 돈도 없고 빌릴 곳도 없고, 딱히 바로,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돈도 3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거 굳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이 사채라는 거를 한번 발행을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보자. 한 명당 1억씩 빌려서 30명에게 한번 빌려서 30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시켜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일반 대중에게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요, 짱구 패션, 주식회사 짱구 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우리 회사에게 믿고 1억을 빌려주신다면 저희는요, 매년 이자를요 10%씩 지급을 할게요 라고 합니다.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겠네요. 매년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돈을 갚을게요. 3년만 빌려주세요. 3년 지난 다음에는 나는 이 1억, 빌려주신 1억과 그때 매년 1년 말 때 10% 1,000만 원, 2년 말 때 10% 1,000만 원, 3년 말 때 10% 1,000만 원과 빌려주신 돈 1억을 갚을게요 라고 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행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채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사채. 자, 이렇게 해서 30명을 모집을 해서 30명에게 1억을 받고 요 내용을 주면 돼요. 그래서 짱구가 고민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요, 신문에도 공고도 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 보노보노가 떠올랐어요. 보노보노가 돈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노보노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야, 보노보노야.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짱구 패션 너 알잖아. 우리 되게 잘 나가잖아, 짱구 패션. 짱구 패션에서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확장을 해보려고 그래. 우리 매장 되게 럭셔리하게 꾸미고 이러려고 해. 너 돈 가진 거 있다며. 돈 가진 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그러면은 1억만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 매년 따박따박 10%씩 1,0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는 1억 다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보노보노는요, 돈이 1억이 있었어요. 원래 1억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자니, 요즘 이율도 별로 안 좋고 은행에 그냥 넣어놓자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채권을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날 아침에 은행을 찾아갔어요. 국민은행을 찾아갔습니다. KB에 찾아가서, 제가요 1억이 있는데요, 이 1억 여기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이자 얼마나 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보노보노님 안녕하세요. 저희 은행 국민은행에게 돈을 1억을 맡겨주시면은요 이자 매년 10%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짱구 패션에서 우리 1억을 맡기고 매년 10%씩 받을 예정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10%를 준다고 그래요. 자, 처음에는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그날 아침에 보노보노가 국민은행을 찾아가서 이자를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 돈을 1억을 맡기려고 어떻게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자는 얼마나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저희요 번호님 오시면은요 저희 매년 12%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의 이자를 드릴게요. 그럼 얼마예요? 1년에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1200만 원을 준대요. 이게 더 많이 주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자, 은행에 가서 그날 아침에 국민은행에 찾아간 번호는 은행장에게 물어봅니다. 지점장에게. 지점장님, 저 1억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은 얼마 이율이 나올까요? 얼마나 제가 투자를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니까 번호님, 저희에게 1억을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은요, 저희는요 매년 8%의 이자를 드릴게요. 그래서 매년 800만 원씩을 번호님 통장에 꽂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3번은 이쪽에서 우리 짱구 패션의 이자가 더 클 경우예요. 자, 여기서 용어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용어. 자, 짱구 패션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짱구 패션이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짱구 패션에 돈을 맡기면 이거 떼어 먹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 자 1억이라는 이 금액을 준다라고 짱구 패션은 이 사채에다가 이 표면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금액을. 그래서 이 표면에 적혀있는 이 1억 준다는 요 내용은 우리 요 표면에 액면에 적혀있다고 그래서 얘는 액면 가액 또는 액면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1억. 3년이 지난 다음에는 1억을 줄 거예요. 이 종이를 가지고 오면은. 자, 그리고요. 이자 10%를 준다고 사채에 표시해 놨어요. 이 액면에다가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이자를 뭐라고 그러면 액면 이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표시해 놨다고 그래서 표시 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요? 이 사채의 표면에 있는 이 액면에 있는 이자율 10%를 액면 이자 또는 표시 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있다 갚는다는 요 내용은 앞으로 만기가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후에는 1억을 돌려드릴게요. 요 사채를 가지고 왔을 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에서 나오는 용어는 어떤 거다? 자, 액면가액 1억, 요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요. 액면이자 또는 표시이자라고 부르는 이 10% 사채에 투자하면은 준다는 이자율이고요. 그럼 얼마예요? 매년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이 액면이자 표시이자는 요 1억 액면가액에 대한 이자예요. 그리고 만기는 제가 설명드릴 거 없겠죠? 3년 후면 만기가 돼서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제가 여기 국민은행이라고 표시했지만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은행일 수도 있고요. 하나은행일 수도 있고요. 기업은행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은행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번호가 굳이 어떤 은행을 가서 받는 이자율이 아니라요. 어딜 가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요즘 이자의 시세,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서 이름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시장 이자율이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12%, 세 번째는 8%예요. 이 짱구 패션을 차치하고요. 빼놓고 어딜 가도 번호가 1억을 투자를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10%. 번호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시세로 잡힌 이자율은 12%. 어딜 가더라도 번호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8%예요.